네, 안녕하세요. 한국 실용 글쓰기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실 만한 부분은 사실상 준비 기간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고 시험의 형태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측면일 텐데요. 따라서 무엇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준비가 중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학습하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해커스와 함께 한국 실용 글쓰기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꼭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의 의미와 이 시험의 전략, 그리고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전 정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시험은요, 한국어 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직무 능력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가와 별개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한국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그 직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험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가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가, 누가 한국어를 유려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무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서와 그 문서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각각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물음에 정교하게 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느끼고 있는 나의 한국어 실력과 무관하게 이 시험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부와 별도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시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와 같은 목적을 계속해서 상기하시면서 이 시험이 요구하는 각도와 이 시험이 요구하는 정도에 딱 맞는 공부를 끝까지 집중력 있게 해주실 것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의 시험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이 다른 자격증 시험보다 조금 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까지 입시를 하는 것은 다른 시험들과 대동소이한데요. 10시부터 시험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2교시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됩니다.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으로 모두 치러진다라는 것도 특이 사항이 될 텐데요. 1교시에는 객관식 50문항과 서술형 5문항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90분간 시험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이후에 2교시 답안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90분간 서술형 5문항으로 이루어지는 2교시 시험을 여러분들께서는 치르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실상 단답형을 합쳐놓은 형태의 서술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서술형,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해내야 되는 방식의 서술형도 있으니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다른 접근법 미리 숙지해 두어야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실용 글쓰기 시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가 배분됩니다. 그래서 급수가 나와 있는 구조이고요. 1급부터 준 3급까지 나눠지고, 그리고 총 1000점 중에서 어느 기준 점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급이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 각자 필요한 급수가 다 달라서 어느 정도로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늘 시험을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내가 원하는 점수, 내가 원하는 급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시험은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서 경쟁자들보다 변별력을 충분하게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준 2급 또는 3급 정도를 목표로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공부 시간과 양을 늘려가면서 단기간에 원하는 급수 꼭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 잘 공부해 보도록 하죠. 평가 영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여러분들께서 실용 글쓰기라고 하는 이 시험의 이름과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글쓰기 원리와 관련해서 글쓰기 순서에 따라서
계획하기, 그리고 표현하기, 그리고 글 다듬기의 단계별로 각각의 이론적인 부분들, 지식적인 부분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16문항 출제됩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표현하기는 단어 수준, 문장 수준, 글 수준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어휘와 어법을 잘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제와 목적에 맞게 글이 잘 구성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 출제됩니다. 글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당연하게도 어휘 수준, 문장 수준, 글 전체의 수준으로 각각의 정확하고 정교한 글 다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시험이니까요. 당연하게도 물을 것만 같았던 글쓰기 원리, 글쓰기 순서와 관련된 문제 출제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글쓰기 실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글쓰기 시험에 해당되는 거 맞나 싶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서나 입사문서, 기한서, 품위서 등등의 글들은 사실 일상에서 크게 만나기는 어려운 문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 자체가 우리들이 한국어를 잘 활용해서 직무 능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문서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구성된다.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문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무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비즈니스 문서들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그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알아야 할 지식들, 그리고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형식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보고서 등등 기획서, 프레젠테이션, 기사문, 보도문, 그리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공학기술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보고서라든가 특허 명세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정말 다양한 직무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거고요. 각각의 문서들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지와 더불어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력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NCS라고 하는 이런 직무 수행, 직무기초 검사와 관련해서 연동된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조직 이해나 대인관계, 자원관리, 수리, 그리고 문제 해결 등등의 부분들은 사실상 이 글을 쓰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직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발현하셔야 되는 능력들이고요. 이것과 텍스트는 역시 무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 즉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이것을 텍스트와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글쓰기 윤리와 관련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높죠. 저작권 등등의 문제들이 사실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글을 쓰는 과정이 결국에는 어떤 일정한 윤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공감하신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미리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 문제들까지도 들어있는 시험인지라 사실상 공부와 준비와 실제 시험 시간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뭔가 가장 진입장벽이 크게 느껴지는 지점이 실제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공부를 좀 해보다 보면 객관식 문제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범주가 대단히 넓고요. 아직은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출제되었던 지점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직업기초 능력 등등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정확한 학습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대표 유형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두도록 하겠고요. 확인 문제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 정말 여러분들이 정성껏 보셔야 될 텐데요. 핵심 개념들은 반드시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 이외의 것들에서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일단 핵심적으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것들 완벽하게 챙겨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파생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에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더 알아보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득점을, 고급수를 향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관식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감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100점에서부터 깎아 나가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최대치의 정답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제들이 무엇을 묻는지 열심히 반복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관식 공략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오답의 발생 지점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감점 기준표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풀이에 갈증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다양하고 정교한 문제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 훈련하도록 하겠고요.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이제 최종 점검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재에서 충분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강의 준비 또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최단 기간 내에 최고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는 한국 실용 글쓰기 시험, 여러분들이 최상의 점수,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이번 시간부터 함께 노력을 시작하도록 하죠. 저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